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권순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에 약물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약물운전. 약물운전에 대한 그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같으면 약물운전이다 그러면 이제 마약류라든지 그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 외에도 또 그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약물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감기약이나 뭐 이런 부분도 복용했을 때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그 약물운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6년도 4월부터 2026년도 4월부터 4월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1천만 원의 벌금이었는데, 2026년도 4월 이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4월부터 변경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약류나 이런 성분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약이나 이제 이런 그 일반적으로 먹는 약에도 이런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26년도 4월부터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경찰관분들이 음주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서 운전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만 해서, 뭐, 음주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뭐 그냥 갔었는데, 지금은 약물 운전으로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약물 측정에 대한, 그거를 요구할 수 있고, 어, 같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 불응으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잘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소 처분이 돼요. 이것도 취소가 되는데, 이 면허를 약물운전으로 인정돼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증을 취득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알아봐야 되겠죠. 그냥 뭐 약물운전이라 해서 이렇게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약을 먹었다고 해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일단 약을 먼저 복용한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약물운전으로 인정이 되려면 복용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상 운전이 불가능했다. 뭐 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아니면 운전자가 내렸을 때 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럽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도로나 도로에 준하는 부분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용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약을 먹어서 운전을 못하게 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네 가지죠. 복용하고 정상적인 약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고, 도로에 준하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약 복용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약물 운전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도 조금 유념하시고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고 도로에서 운전하고,
그다음에 약과의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면허 취소되면, 인정이 돼서 면허 취소되면 2년 이하,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 그다음에 처벌이, 2026년도 4월부터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뭐 처벌이나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약물운전에 대한 약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뭐 많이 알죠. 마약류. 요즘에 마약류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주는 아닌데 차가 막 멋대로 가고 막 과속하고 막 하는 거 있어요. 그런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먹고 운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아는 뭐 필로폰, 코카인, 대마,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이런 약들 있죠. 그래서 그런 약을 했을 때는 처벌이 된다. 요거는 뭐 다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조금 평상시에도 접했던 이런 약들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프로포졸, 졸피뎀, 디아제맘, 알프라졸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향정신성 의약에 포함되어 있는 약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추신경, 중추신경계 약들이 이제 조금 포함이 됩니다. 중추신경계 약들이 있는데 일본 뭐 수면제 처방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항불안제, 항불안제, 그다음에 진통제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 중추신경계 보통 진통제 쪽이 많이 있죠. 진통제 아플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는 뭐 마약류는 많이 안 접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거는 평상시에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먹는 약 중에 이제 감기약이나 이제 비염약 같은 거 있어요. 비염약 같은 거는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고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이완제, 진통제.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는데, 이 약도 이제 부분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반응 속도나, 이제 살짝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면제나 진정제. 졸음운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이 이제 좀 몽롱한 이런 부분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운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것도 뭐 집중력이 흐려지고 시야가 이제 조금 약간 많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 약들도 이제 약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근을 이제 복잡하고 할 때, 또는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서 이런 뭐 약을 복용할 경우가 생기신다면 운전을 자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음주 측정 후에 이런 약물 운전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경찰관분들이 약물 측정까지 다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대략적으로 처벌이 이렇게 되고 이런 약들도 된다. 이런 약들에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약물 운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는
네, 약물 운전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네, 운전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주 뭐 간단한 거죠. 네, 음주나 뭐 약을 드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실 때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나 운전을 해야 된다. 네? 약사님한테 이거 운전해도 되는지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못 여쭤봤다 할 때는 그 약봉투 무슨 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주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금지, 운전 금지, 아니면 운전 주의, 졸음 유발, 뭐 이런 내용이 항상 써 있어요. 그 약봉투에, 약 겉봉투에 다 써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에 대한 관련 부분이, 졸음에 대한 관련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 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를 뭐 그 약을 어쩔 수 없이 드신다 할 때는, 운전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드셔도 그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 동안은 뭐 운전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꼭 숙지하셔서 운전을 안 하시는 쪽으로, 그 뭐 편의상 자동차가 상당히 편의적인 그 물건이지만 그런 약을 드시고 술을 드시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네, 도구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4월에 약물 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2006년 4월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 취소가 될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약을 복용하셨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됐을 때, 도로에서 운전을 했을 때, 그다음에 약 복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에는 마약류는 물론 당연히 이제 마약류 안 됩니다.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네, 요것도 목록해지고 이제 뭐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중추신경계 진통제 같은 경우, 네, 근육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한참 늦게 밟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터를 밟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물운전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네, 오늘은 약물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건승모 TV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